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로 보자면 핵심 키워드는 경제지표 발표, 반발 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역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경제지표인 ISM 비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국채 수익률 하락이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재료에 따른 장중 국채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주식시장이 등락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로 보자면 조정의 빌미를 준 것은 3일 나온 FOMC 의사록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증시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잇따르면서 대표 기술주와 또한 대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는 점이 이번 한 주 약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 위로 올라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한 주 동안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역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 주간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9주 연속 주간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금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10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기술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소식과 더불어 빅테크 차액 실현 물량에 따른 조정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역시 CPI입니다. 11일 발표 예정인데요. 헤드라인 CPI는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근원 CPI는 전년 대비 낮고 전월 대비는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2일 금요일날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이와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실적 첫 단추를 낄 대형 금융주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남은 1월 동안의 방향성을 암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종목 차별화 양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호전된 투자 심리가 소폭 균열이 일어난 상태에서 국채 수익률과 주식시장이 역상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1일 날 발표가 되고요. CPI 경우 헤드라인 CPI는 소폭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눈에 띄는 것은 근원 CPI가 처음으로 3%대 진입을 한다라는 것인데 예상대로 나왔을 때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2월에 발표될 1월 CPI와 PCE 경우에는 현재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200일 이평선 저항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에서 4.3% 사이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4% 아래 이 구간에서 움직이느냐로 판단하면 좋은데요. 4% 안착후 4.3%까지 어떤 상승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의 하락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 월간 차트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구주 후 잠시 숨을 고르는 시장을 탓할 수는 없다. 12월 예상보다 강한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주식 선물은 하락했고 국채 수익률을 상승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데이터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충격을 극복했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시장은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시소를 이어갔다. 이 이야기가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12월 CPI 데이터와 실적 시즌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주에도 시장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해도 놀라지 마라. 다음 주도 들쑥날쑥한 시속 게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계절적 관점에서 볼 때 선거가 있는 해의 1분기는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주식이 매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거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보인다. S&P 500 지수가 50개월 단순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며 2022년 이후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정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요 월간 추세 채널인데요. 이게 이탈하지 않는 한 중장기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분석가 의견을 보면 먼저 지난 한 주 수익률을 갖고 오면서요. S&P 500 수익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헬스케어고요.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기술 업종입니다. 이와 같은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가장 비관적인 헤드라인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시장의 장기 구조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2024년은 지금까지 증시가 휘청거리며 시작됐고 성장주 섹터가 12월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추가 조정을 예상하는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 설명을 드릴 건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선거가 있는 해에 주시장이 가장 부진한 3개월이다. 계절적인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맥클렐런 오실레이터는 이번 주에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적어도 주식의 단기적인 하락을 시사한다. 빅스는 여전히 낮지만 15를 상향 돌파한다면 추가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절적 추세는 1분기 약세를 시사. 1월에 이러한 초기 약세가 실제로 선거가 있는 해에 매우 흔한 것이다. 지난 5번의 선거의 해를 살펴보면 1분기가 실제로 가장 부진한 3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인데요. 약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1분기 때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첫 3개월 동안 각각 평균 약 1% 하락을 했으며 지난 5번 관측 중 2번은 매월 하락 마감했다. 10월은 거의 하락하는 달이고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요 단기폭 지표가 약세로 돌아섰다. 요 위 차트는 맥클렐란 오실레이터고요. 밑은 S&P 500 지수입니다. 맥클렐란 오실레이터는 이와 같은 지표인데요. 이번 주 약세로 인해 이 오실레이터가 0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 지표가 0 이상일 때 차트를 녹색으로 표시하고 0 아래로 이동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S&P 500 지수의 초록색과 붉은색 영역의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이러한 매도 신호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현재 0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지표가 0을 확실히 돌파하는 시점에서 S&P 500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맥클렐란 오실레이터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빅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주 매도세로 인해 빅스는 11을 약간 상회하던 곳에서 1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빅스가 14 또는 15를 상회하게 된다면 이는 선거가 있는 해의 계절적인 경향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께서는 15를 상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니 15를 유심히 살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미국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그동안 9주 연속 상승이라는 상승 피로감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니 시장에 대한 큰 우려는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 차트 분석가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께서 빅스를 15로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빅스를 보시면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요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를 뚫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15.77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6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요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50 라인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당장 21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것이 확실히 깨졌을 경우에는 4600이라는 중요 지지 라인까지 염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차트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21 이평선을 깼는데요. 현재 지난 고점의 지지 라인에 딱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지지 이탈 시 50일 이평선과 맞물리는 주요 지지 라인 14100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 주간 차트를 보면 현재 이 주요 지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 마감상 이 부분의 지지가 형성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기술업종인데요. 기술업종이 큰 폭 조정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현재 5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깨진다라고 하면 좀 더 깊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주 동안 큰 폭 조정을 보였는데요. 현재 주요 지지 라인에서 소폭 반등한 상태입니다. 이 라인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탈 시 깊은 조정, 지지 시 견고한 모습 이렇게 기술적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3, 25bp 인하 가능성이 6.7%입니다. 월별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지난주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가 넘었었는데 현재는 6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150bp 인하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2월 FOMC 전도표를 보자면 올해 75bp 인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이 갭을 메우는 과정 속에서 연간 금리 인하 예상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재료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일까지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로는 45,000달러의 안착이 중요하고 아래로는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두 가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증시는 이번 한 주도 금요일 어닝 시즌을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 것으로 대다수 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최근에 종목 차별화 양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선정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